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생체세포 분열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왜 나는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는데 언니나 또는 동생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했을 때 성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건지 의문이 든 적이 있지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요.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공부하는 생체세포 분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은 잠시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보고요.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생체세포 형성 과정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어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왜 나는 내 동생이랑 내 언니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럼 아빠와 엄마의 염색체를 물려받아 태어난 나는 염색체가 92개일까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먼저 DNA가 복제됩니다.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한 상태로 가운데로 이동한 뒤 분리되어 두 개의 딸세포에 각각 들어갑니다.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이때는 염색체가 복제되지 않고 감수 2분열이 일어납니다.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4개의 딸세포에 각각 들어갑니다. 그 결과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아빠의 정자에서 23개, 엄마의 난자에서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으므로 나는 염색체가 부모와 같은 46개로 유지됩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모형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생체세포 분열 과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색체에 대한 개념과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체세포 분열 과정을 모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세포 속에 그 핵 속에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같은 애 2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얘가 똑같은 애 2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DNA 양이 몇 배가 돼야 된다? 그렇죠. 2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2배로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 전기 때 얘가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똘똘똘똘 뭉치는 무엇이 등장하게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염색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염색체는요,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양이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염색체는 염색분체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왼쪽 가닥과 오른쪽 가닥의 염색 분체는 서로 DNA 구성이 같습니다. 왜요? 각자를 복제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 때 가운데 배열, 후기 때 얘가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쫙 찢어지게 되는 거죠. 양쪽으로. 그러면서 같은 애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세포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다. 2개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체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 사람의 염색체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46개 중에서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랬죠? 모양, 상이 같다. 동.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 46개 중에 상동 염색체는 2개가 한 쌍을 이루니까 총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염색체를 가지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거 46개를 다 표현하기는 힘드니까 46개 대신에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모형으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염색체들이 뭐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쭈루룩 46번까지 쭉 가는 거죠. 사람의 염색체는. 자, 1번과 2번 선생님이 색깔로 표현했어요. 얘가 이제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맨 첫 번째 쌍의 상돈 염색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두 번째 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쭈루루 상돈 염색체가 총 23쌍이 있는데요. 상돈 염색체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개가 한 쌍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46개 염색체 중에서 엄마로부터 받은 것만 한번 개수를 추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만약에 얘가 엄마로부터 받은 거고 얘 두 개 중에 얘가 만약에 엄마로부터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추리게 된다면 총 지금 4개 중에 지금 2개가 엄마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면 46개 중에서는 몇 개가 엄마로부터 온 건가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절반인 23개가 엄마로부터 온 거고 나머지 23개는 아빠로부터 온 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 어떻게 우리가 염색체를 받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낭이 형성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정자 속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정자 속에는 23개, 그 다음에 난자 속에도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난자 합쳐져가지고 우리 몇 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체세포는 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자 또는 난자만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23개. 46개의 2분의 1인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과는 다르게 이 생시세포를 만드는 과정은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은 우리는 생시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수가 감해졌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정자, 난자 속에 46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둘이 합쳐져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몇 개의 염색체 가지게 되는 거예요? 92개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23개, 그 다음에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3개를 뽑아서 정자, 난자 합쳐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선생님이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선생님 난자의 몇 개, 2분의 1로 줄인 23개, 그 다음에 선생님 배우자의 정자 속에 또 2분의 1로 줄어든 23개, 그래서 난자랑 정자가 합쳐져서 선생님 아이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생시세포는요 그 과정이 달라야 되는 것이 수를 2분의 1로 반감시키면서 세대를 거듭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더라도 그 염색체 수가 몇 개로? 그렇죠. 46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세대를 거듭하게 되더라도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거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잘 정리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모형을 통해서 감수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 속에요 이렇게 2개의 상돈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23쌍이 쫙 배열이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2개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감수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똑같아요. 얘 첫 번째는요 우리 체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랑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DNA 양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된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그냥 요렇게 등장을 하고 가운데 배열된 다음에 반씩 나뉘어져 가지고서는 쫙 이렇게 후기 때 그러면서 세포 2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감수 분열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상돈 염색체가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붙게 돼요. 얘가 2개가 더해졌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이가 염색체에 2개가 더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면서 감수 분열 첫 번째 분열에서 이 전기 때 그러면 얘네들이 중기 때 가운데 배열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붙었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이가 염색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분열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얘는 지금 똑같은 DNA 두 개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얘가 또 가운데 배어됐다가 이제 똑같이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거죠. 염색 분체가 각각 다 떨어지게 된 4개로 된 세포,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칠판에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맨 처음에는 세포 속에 EN=E였어요. 그런데 얘가 첫 번째 분열을 통해서 이가 염색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분열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분열을 거치면서 이렇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자, 처음에 있던 애는 EN=E이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첫 번째 분열, 이가 염색체에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얘가 떨어지게 되면서 각각 세포로 들어가게 되면서 얘 지금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종류씩 있는 거잖아요. N= 뭐가 된 거예요? 1이 된 거예요. 즉 감수 제1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연속으로 분열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서 여기 세포 2개, 또 여기도 세포 2개. 그러니까 총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딸세포 4개 만들어졌다. 다 체세포 분열 과정이랑 좀 차이가 있죠? 분열이 연속해서 몇 번 일어나게 된다? 2번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 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는 염색체 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얘도 N=1이에요. 염색체 수 변함 없이 얘가 다시 한번 분열하게 되면서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서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 과정이 오늘 공부할 감수분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선생님이랑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체세포 분열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분열은요, 염색체 수를 감한다 이런 뜻에서 감수분열이라고도 합니다.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그 의의를 찾아보자면 밑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EN=46, 그 다음에 엄마도 EN=46,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세시세포로 정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난자를 만들죠. 만약에 이 아빠의 정자 속의 염색체가 똑같이 그냥 46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난자 속에서도 46개.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92개의 염색체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를 반감시키는 거예요. 아빠 체세포 중에서도 이렇게 정자와 같은 색시세포를 만들 때는 그 수를 반으로 줄여서 2분의 1로, 그래서 N=23에 해당하는 염색체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반으로 줄여서 N=23에 해당하는 염색체가 바로 이 난자의 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는 N23, N23 각각의 N이 만나서 그러면 상동 염색체 EN이 되겠죠. EN=46에 엄마 아빠하고도 똑같은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생시세포 분열의 의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대를 거듭해도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생시세포를 만들 때에는 좀 스페셜한 분열인 감수 분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왜 나는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는데 언니라든지 동생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염색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남자, 여자 염색체 총 상동 염색체 23쌍인 거죠. 22쌍의 상 염색체랑 그 다음에 한 쌍은 성 염색체로 남자는 XY, 그 다음에 여자는 XX 한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정자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이 1번의 한 쌍, 이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2번 상동 염색체 중에서도 하나, 3번의 상동 염색체 중에서도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자 속에 1번에서는 위에 거, 2번은 아래, 3번은 위에,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이렇게 선별이 되어서 정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배합을 가지고 있는 정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자에 의해서 난자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1번 상동 염색체 중에서 뭐 아래 거, 뭐 2번은 위에 거, 3번은 아래 거, 위에 거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하나씩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그런 염색체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한 정자,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아이는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는 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와 생김새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XY, XX 이 성염색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로 더 설명을 하자면 남자 아빠의 정자 속에 만약에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난자 속에는 무조건 X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이 정자와 이 난자의 X 염색체가 합쳐지게 되면 XX로 딸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정자 속에 Y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난자는 무조건 X 염색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X랑 Y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게 됩니다. 즉, 이 딸과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아빠의 정자가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느냐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왜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어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다른지 이해가 되지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고등 과정인데요.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아까 감수 분열 과정에서 제1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접합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자, 접합할 때 서로 다리가 이렇게 교차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같은 색깔이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간색 염색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상동 염색체인 거예요. 자, 두 개가 이렇게 접합하게 될 때 이 다리가 X자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가지고 합쳐지기 때문에 이 X 요렇게 되고 요렇게 다리가 되는 거죠. 여기 요거랑 요 빨간 다리, 얘는 파란 다리가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때 그 염색체가 교차되면서 또 다양한 유전자들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왜 나는 누나랑 언니나 또는 동생하고 생김새가 다른지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생식세포 분열 장소와 생식세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경우에는 생식기관이 암은 우리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암 수컷은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왜 우리 꽃 속에 이렇게 암술이 있잖아요. 암술. 그 암술 안쪽에 밑씨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밑씨에서 난세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암술 주변에 있는 이 수술이 있잖아요. 이 수술을 보면 여기 끝에 부분이 꽃밥이에요. 이 꽃밥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수정의 경우에는 여기 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술머리에서도 꽃가루가 이 난세포가 있는 데까지 이동해서 서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과 식물의 생식기관, 그 다음에 생식세포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난자나 정자, 그 다음에 난세포와 꽃가루를 만들 때에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이 난소 안에 특별한 체세포가 얘가 분열을 할 때에는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난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요, 생식세포를 만드는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설명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총 2번 연달아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감수 1분열,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고요. 감수 1분열은 그냥 우리 체세포 분열 과정이랑 똑같아요. 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다음에 연달아서 제2분열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제1분열에서 제2분열로 넘어갈 때에는 간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기에서 제2분열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딸세포 2개 만들어졌죠? 하나, 2개. 그 다음에 이 각각 딸세포가 또 분열을 통해서 2개씩 만들어내기 때문에 처음에 모세포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딸세포가 총 몇 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개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감수분열의 특징이니까 머릿속에 잘 넣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각각의 염색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요. 우선 이렇게 감기 때는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랬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DNA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만약에 빨간색 상돈 염색체 한 쌍이랑 그 다음에 파란색 상돈 염색체 한 쌍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염색체 수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는 자 상돈 염색체가 있으니까 2n이죠. 2n 이퀄 하나, 둘, 셋, 넷 4개 염색체가 있다. 2n 이퀄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간기에서 이제 DNA 복제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 전기 때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감수분열 제1분열에서 전기 때의 특징은 얘네들이 어떻게 상동 염색체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합한 2개가 달라붙은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다음에 이제 방추사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다?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가 염색체가 중기 때는 똑같아요. 가운데 배열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염색체 4개밖에 그리지 않았지만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쌍이 총 23쌍이 쫙 나열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러한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추사에 의해서 방추사가 이렇게 동원체에 붙는다고 했죠. 방추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진 게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어느 단계에서? 바로 후기 단계에서. 자, 후기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가 염색체가 염색체 하나씩으로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 되겠어요. 후기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방추사에 의해서 쫙 딸려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자,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졌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기에서 이제 핵 분열 다 끝났으면 세포질 분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이 말기 때 각 세포 핵 속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염색체가 들어있는지 사실은 얘네들은 풀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설명해 볼게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있었던 애가 2n 이퀄 4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 감수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여기 어때요, 여러분? 얘네들이 쫙 찢어지면서 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세포 안에 보세요. 얘 종류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n이죠. n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 2개씩 들어있으니까 n 이퀄 2, n 이퀄 2인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줄어들게 되는 반감이 되는 게 바로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수 제1분열에서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키포인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좀 찝어볼게요. 형광펜으로. 자, 어이고 빨간색이네요.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여기 이가 염색체 형성되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2n 이퀄 4였던 애가 여기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n 이퀄 2가 되는 거죠. 수 반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얘는 복제된 염색체, 이제 염색 분체 2개로 된 염색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상태인 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분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달아서 제2분열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2분열은 간기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 가장 특별한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염색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중기 때에는 이러한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 그 다음에 당연히 동원체에 무엇이 붙겠어요? 이렇게 방추사가 붙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확히 복제된 것들이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언제이다? 바로 후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 분체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확히 나뉘어졌으면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핵 속으로 들어가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핵 속에 염색체들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나눠서 분리가 된 건지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이만큼의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 자, 염색체 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n = 2였어요. 여기는 각각의 마찬가지로 n = 2죠. 얘는 2개예요, 2개.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다른 종류 하나씩 있기 때문에 n = 2이다. 계속 n = 2, n = 2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딸세포에 들어있는 것도 각각의 세포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n = 2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만 첫 번째 전기하고 말기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양이 살찐 아라셈에서 100kg짜리 아라셈에서 50kg짜리 아라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다이어트가 되었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는요. n에서 n으로 염색체 수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 없음. 자, 그래서 저기도 적어볼게요. 여기는 n에서 n으로 가는 분열이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있던 모세포에 들어있던 양이 요만큼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딸세포 만들어진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맨 처음에 있던 거 빨간색 중에 하나 여기 있고 파란색 중에 하나. 정확하게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요 염색체 양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런 세포 몇 개가 만들어졌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잘 기억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선생님 요 빈칸 그대로 노트에다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식세포 분열 과정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러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결과 정리해 볼게요. 자, 모세포는요, 맨 처음에 하나가 있었죠. 하나였던 모세포가 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딸세포가 몇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4개가 만들어졌고, 염색체 수는 2n에서 얘가 이제 반으로 줄어든 걸 선생님이 n이라고 할게요. n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생물체가 2n = 46이었으면 그 세포는 이제 딸세포는 n = 23이 된 거고, 어떤 세포가 뭐 2n =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 걔는 이제 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n = 25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적을 수 없으니까 염색체 수가 2n에서 n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즉 결과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염색체 수가 반감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그 자손의 염색체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항상 똑같은 염색체 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생식세포 분열 공부해 보았고요. 오늘 공부한 거 마지막으로 플래시 보면서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감수 분열 과정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은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생식세포는 정자나 난자와 같이 생식 과정에서 자손에게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세포를 말해요.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감수분열의 과정은 제1분열과 제2분열 이렇게 2개의 분열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요. 분열 전에는 우리 체세포 분열과 같이 DNA가 복제되어 그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차이점은 바로 전기
전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지요. 이게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접합을 한 이가 염색체가 등장한다. 이 부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접합된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고 얘네들이 가운데 배열된 다음에 양쪽으로 쫙 나뉘어지게 되면서 상동 염색체 하나씩, 그러니까 한 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얘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된 거? 2n이 아니라 n으로 반감된 딸세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제2분열이 시작이 되지요. 전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다시 염색체 등장하고요. 얘네들이 가운데 배열되었다가 자, 얘네들이 이제 양쪽으로 쭉 잡아당겨지게 되면서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양 끝으로 이동해서 다시 핵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자의 경우에는 난자,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생식세포 분열 과정, 감수 분열 과정을 오늘 공부해 봤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선생님 강의 들어보고 꼭 정리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세세포 분열 과정과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감수 분열 과정 2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